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없지만 각자 종목마다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HK 이노엔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미국에 이어서 유럽 시장까지도 개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세계푸드도 보겠습니다. 신세계푸드 2분기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의 포인트를 맞추셔야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을 얻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 보겠습니다. B2C에서 B2B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나오게 되면서 지속 가능성을 보유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더해 밸류업에 대한 포인트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K 이노엔에 대한 분석 하나증권인데요. 미국의 피캡 시장이 열리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분석했습니다. 이 피캡이 뭔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관련한 신약 모멘텀을 갖고 있는 HK 이노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피캡 제품인 복퀘즈나를 판매하는 패썸 파마슈티컬스가 연초 대비해서 80%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복퀘즈나가 비미란성, 역류성 식도염 적응증 등을 획득하면서 2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283% 증가한 73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피캡 제제, 위산 분비 억제제는 기존 PPI 대비해서 약효가 빨리 발현되고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일본 다케다의 테이크탭, 한국의 HK 이노엔의 K캡, 대웅제약의 팩수클로 등이 매출을 내면서 현재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약물을 투여받는 미란성 식도염 환자는 700만 명, 비미란성 식도염 환자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피캡 시장에 먼저 진출한 패션 파마슈티컬스의 실적에 따라 K캡의 미국의 실적 눈높이가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K캡의 글로벌 진출에 따른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라면서 K캡의 비미란성 식도염 임상 3상은 종료 이후 데이터 정리 단계이며 미란성 식도염 임상 3상은 내년 초 임상 종료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피캡 시장 본격적인 개화, 유럽 판매 파트너사 계약 순항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 유지했습니다. HK 이노엔 최근 2022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상승폭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하락했다가 지금 올라서는데 그 하락한 수준 저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타 제약 바이오주 대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신세계푸드 IBK 투자증권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추정치에 부합했다면서 해외 법인의 손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018년 이후에 최고의 실적이나 다름없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은 단체급식 대규모 사업장 수주, 비효율 사이트의 정리에 따른 수익성 개선, 고정비 완화, 수익과의 실적 성장,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 비중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 등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 출점이 지속되며 실적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룹 내 PB 브랜드 확대 전략, 베이커리 제조 경쟁력 바탕으로 효율화, 유통망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신세계푸드의 기업가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5만 8천 원 유지를 했는데요. 신세계푸드의 주가는 6월에 200일 이평선 돌파 시도 이후에 다시 최근에 역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종가는 36,100원에 마감됐네요. 마지막으로 LG전자에 대한 대신증권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B2B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신성장 사업의 확대, 여기에
기업 가치 재고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G전자는 전통적인 가전 기업에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 중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업 가치가 확대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구독가전 플랫폼 등으로의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분기에는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LG전자의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와 상장 추진으로 LG전자의 현금 유입이 주주 환원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최근 기업 가치 재고 차원에서 지주사 LG도 지분율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LG전자가 다른 IT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지만 기업 가치 확대의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9월 IT 업종 내에서 수익률 재고 대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만 원 유지를 했는데요. LG전자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7월 박스권의 레벨업 시도가 있으면서 최고가가 11만 5,400원까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박스권 하향 전환되면서 9만 원에서 10만 원의 원래 박스권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10만 1,600원 기록했는데요. 이후의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모닝 리포트였습니다.